우리 발이 저리고 따끔거리면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여러분의 말초신경이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발 저림을 방치한 분들 중 73%가 4년 안에 낙상을 경험했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고관절, 골절, 입원,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대부분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이 길어서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요. 오늘 그것들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 저림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입니다. 둘째, 우리 여러분이 모르시는 숨겨진 악화 원인 3가지입니다. 셋째,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신경회복 운동 5가지입니다. 넷째, 신경을 먹여 살리는 음식 관리법까지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오늘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발이 저릴 때 어떻게 하세요? 문지르시나요? 두드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참으시나요? 혹시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라고 넘기셨나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몸에는 말초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에서 척추를 통해 발끝까지 이어지는 아주 가느다란 신경줄기예요. 이게 집전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선 피복이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가 새고 합선이 일어나고 결국 끊어집니다. 말초신경이 손상될 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림, 그 다음은 따끔거림, 그 다음은 화끈거림, 심해지면 감각 자체가 없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신재영 교수님에 따르면 손발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상은 대부분 천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발 저림하면 당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물론 당뇨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 조사에서 60세 이상 말초신경병증 환자의 42%는 혈당이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당뇨가 없어도 말초신경병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길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숨겨진 악화 원인 3가지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절반의 효과밖에 못 얻으십니다. 첫 번째, 숨겨진 원인입니다. 비타민 B, 열둘 부족입니다. 저는 밥도 잘 먹는데 무슨 부족이냐고 하실 분 계시죠? 맞습니다. 젊을 때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위장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경우 비타민 B12 흡수율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먹어도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하는 겁니다. 왜 비타민 B12가 중요할까요? 신경세포를 감싸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미엘린이라고 합니다. 이 보호막이 신경을 보호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이 보호막이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신호가 새고 저림이 시작되고 결국 통증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동물성 식품을 꼭 드세요. 계란, 생선, 닭고기, 돼지고기입니다. 비타민 B12는 식물성 식품에는 거의 없습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우리 전통 발효식품도 도움이 됩니다. 된장, 청국장에 비타민 B12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왜 된장을 끓여 드셨겠어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셋째,
발저림이 심하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비타민 B 12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간단한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보충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부족하면 보충하면. 두 번째, 숨겨진 원인입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이건 정말 대부분 모르십니다. 밤에 주무실 때 자세가 나쁘면 신경이 7시간에서 8시간 내내 눌립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신경이 눌려 있는 겁니다. 눌린 신경은 아침에 회복이 어렵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은 수면 자세 관리가 치료의 일부라고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발목이 아래로 꺾인 자세입니다. 이불 무게에 눌려서 발이 아래로 푹 꺾이면서 자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러면 종아리와 발목 사이의 신경이 밤새 눌립니다. 둘째, 한쪽 다리만 구부리고 반대 다리는 펴고 자시는 자세입니다. 비대칭 자세는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뿌리를 한쪽으로 당깁니다. 셋째, 옆으로 주무실 때 두 무릎이 완전히 붙어 있는 자세입니다. 무릎 안쪽의 신경이 장시간 압박을 받습니다. 해결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비용은 0원입니다. 발목 아래에 작은 수건을 접어서 받쳐주세요. 발목이 자연스러운 중립 자세를 유지합니다. 옆으로 주무실 때는 두 무릎 사이에 얇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끼워주세요. 이것만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저림이 줄어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수건 하나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숨겨진 원인입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말초신경을 악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이죠. 카페인이 왜 문제일까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말초혈관, 그러니까 손발 끝 쪽의 가느다란 혈관들을 강하게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혈액 공급이 줄면 신경에 영양분이 못 갑니다. 이미 굶주리고 있는 신경이 더 굶게 됩니다. 발저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하루 3잔 이상 카페인 음료를 드시면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1잔, 그것도 오전에만 드세요. 오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대신 뭘 드실까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잘 흐릅니다. 말초신경에 혈액 공급이 늘어납니다. 돈 안 듭니다. 지금 당장 옆에 물 1잔 두세요. 자, 숨겨진 원인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비타민 B 12 부족, 잘못된 수면 자세, 카페인 과다입니다. 이 3가지를 먼저 해결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효과가 2배입니다. 그럼 이제 운동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신경이 손상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신경은 회복됩니다. 우리 뇌는 신경성장 인자 BDNF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경수리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바로 규칙적인 운동을 할 때입니다. 비싼 약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5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더 힘든 일도 다 하셨잖아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발끝치기입니다. 이 운동은 팝뉴스 의학 자문에서 말초신경병증 환자에게 특별히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누우세요. 발꿈치를 붙이고 양발을 자동차 와이퍼처럼 좌우로 흔들어 주세요. 벌렸다가 붙였다가를 반복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셔도 됩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고관절이 움직이면서 허리에서 발끝까지 연결된 혈관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막혀있던 모세혈관이 열립니다. 신경의 혈액 공급이 증가합니다.
굶주리던 신경에 드디어 영양분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3분씩 하세요. 기상 전 3분, 취침 전 3분, 합해서 6분입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비용 0원입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발목 알파벳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한쪽 발을 들고 발목으로 한글 자음을 써보세요. 기역부터 H까지입니다. 천천히 크게 움직여주세요. 한 발이 끝나면 반대발로 바꿉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발목이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발목 주변의 모세혈관이 전부 자극을 받습니다. 발목 주변은 특히 말초신경이 밀집된 곳입니다. 이 운동이 그 신경들에게 활동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잠들었던 신경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 뉴스 보시면서 하세요. 아니면 식사 후에 앉아서 하세요. 하루 한 번 양발 다 하시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운동입니다. 발바닥 수건 걷기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말초신경병증 환자에게 권장하는 탈감작 요법을 집에서 간단하게 응용한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집에 있는 수건을 두껍게 2-3번 접어서 바닥에 놓으세요. 맨발로 그 위를 천천히 왔다 갔다 걸으세요. 하루 5분입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말초신경병증이 생기면 발바닥 신경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발바닥 신경바닥 천천히 왔다 갔다 걸으세요. 이 신경들은 자극을 주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수건의 불균일한 표면이 발바닥 신경에 다양한 자극을 줍니다. 잠들었던 신경이 자극을 받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경 재활의 첫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신경이 손상됐으니까요. 하지만 2주, 3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조금씩 느낌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이 돌아오는 날이 바로 신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운동입니다. 종아리 펌프 운동입니다. 서시거나 앉으셔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세요.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10번에서 15번씩 2세트 하시면 됩니다. 균형이 불안하신 분들은 부엌 싱크대나 의자 등받이를 살짝 잡으세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가 수축될 때마다 다리 정맥의 혈액을 위쪽, 심장 방향으로 짜냅니다. 발에 고여있던 혈액이 순환됩니다. 말초신경 주변에 쌓였던 염증 물질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신경 주변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딱 15번입니다.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나시죠? 그게 혈액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운동입니다. 느린 제자리 걷기입니다. 서서 제자리에서 천천히 걸으세요. 무릎을 골반 높이까지 들어 올리면서 걷습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세요. 빠르게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2분입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이 운동은 발에서 뇌까지 연결된 신경 경로 전체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발을 들 때마다 발바닥, 발목, 무릎, 고관절 모든 곳의 신경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뇌도 그 신호를 받고 응답합니다. 이 대화가 활성화될수록 신경 경로가 강해집니다.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운동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로가도 발끝치기, 발목 알파벳, 발바닥 수건 걷기, 종아리 펌프, 제자리 걷기입니다. 이 5가지를 다 하시면 하루 20분 정도 걸립니다. 하루 20분이 힘드시면 3가지만 먼저 시작하세요. 발끝치기, 종아리 펌프, 제자리 걷기입니다. 이 3가지만 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저녁 10분을 투자하시면 아침에 훨씬 가볍게 일어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족욕입니다. 족욕이요? 그게 뭐 특별한 게 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말초신경병증 환자에게 권장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물이 발에 닿으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말초신경에 혈액이 더 많이 흐릅니다. 동시에 근육이 이완됩니다. 신경 주변의 긴장이 풀립니다. 종합적으로 신경이 더 잘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방법입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뜨겁지 않게, 따뜻하게요. 감각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수온계로 꼭 확인하세요.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시간은 10분에서 15분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저녁에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 받아서 발 담그시던 거 기억하세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전통 지혜에 이미 답이 있었어요. 혹시 발이 저릴 때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솜을 깔고 걷는 것 같은 느낌, 마치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바닥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 밤에 이불 속에 있을 때 화끈거리거나 따끔따끔하는 느낌,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느낌. 이 중에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아니면 다 있으세요? 이 증상들은 사실 신경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저림은 신경이 눌려서 신호가 약해진 것입니다. 따끔거림은 손상된 신경이 비정상적으로 신호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화끈거림은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은 신경 신호 자체가 끊긴 것입니다. 증상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증상이 어느 단계인지가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저림과 따끔거림입니다. 이 단계에서 관리를 시작하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중간 단계에는 화끈거림과 통증이 추가됩니다. 후기에는 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느 단계이든 회복은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에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이제 말초신경이 왜 손상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시면 왜 운동이 효과가 있는지, 왜 음식 관리가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신경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신경 주변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그물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신경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 혈관들의 굵기가 얼마나 될까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입니다. 정말 가늘죠. 이렇게 가느다란 혈관들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신경의 공급이 끊깁니다. 나이가 들면 이 가느다란 혈관들이 서서히 좁아집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더 빨리 좁아집니다. 혈당이 높으시면 혈관 벽이 손상됩니다. 흡연을 하시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로 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말초신경병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운동을 하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류가 증가합니다. 오랫동안 잠들었던 혈관들이 깨어납니다. 굶주리던 신경에 드디어 혈액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말초신경병증에 약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생활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일상 습관들입니다. 이것들을 지키시면 운동 효과가 2배, 3배로 높아집니다. 첫째, 신발 관리입니다. 발저림이 있으신 분들에게 신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꽉 끼는 신발, 뾰족한 신발, 앞이 좁은 신발은 신경을 눌러서 혈액 공급을 방해합니다. 발에 통증이 없어서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이 떨어지면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하지만 신경은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어떤 신발을 신으실까요? 앞이 넉넉하고 발볼이 넓은 신발을 선택하세요. 바닥이 약간 쿠션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슬리퍼나 편한 실내화도 좋습니다. 집 안에서도 맨발보다는 양말이나 실내화를 신으세요. 둘째,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는 말초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신경에 가는 혈액 공급을 직접적으로 막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담배를 피우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추운 날씨에 손발이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신경이 더 힘들어집니다. 겨울철에 양말을 두꺼운 것으로 신으세요. 외출할 때 장갑을 끼세요. 집안에서도 바닥이 차갑다면 양말을 꼭 신으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말초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말초 신경병증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신경 건강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들 중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청어입니다. 이 생선들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신경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항염증 작용을 해서 신경 주변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드세요.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먹던 생선들입니다. 비쌀 필요도 없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둘째, 콩류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검은콩입니다. 콩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특히 된장과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 B12가 생성됩니다. 우리 전통식품이 신경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된장국 한 그릇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셋째, 시금치와 브로콜리입니다. 이 채소들의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 기능에 필수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쉽게 흥분하고 저림과 경련이 생깁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에서도 말초신경병증 환자에게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를 권장합니다. 나물로 무쳐서 드셔도 좋고 된장국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넷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입니다. 크리체, 히터입니다. 통곡물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은 신경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현미밥으로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신경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흰쌀밥과 현미밥을 반씩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다섯째, 계란입니다. 계란 하나에 비타민 B12, 비타민 D, 콜린 등 신경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신경 수리에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계란 한두 개를 드세요. 비용도 저렴합니다. 준비도 쉽습니다. 삶거나 부치거나 어떻게 드셔도 됩니다. 반대로 줄이셔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흰쌀, 흰빵, 떡, 사탕, 과자같이 당분이 빠르게 올라가는 음식들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신경을 싸고 있는 혈관이 손상됩니다. 당뇨가 없으셔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은 신경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도 조심하세요. 알코올은 신경 독성이 있습니다. 직접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비타민 B12, 비타민 B1 같은 신경 건강, 비타민들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발저림이 심하신 분들은 술을 최대한 줄이시거나 끊으세요. 이쯤에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저림이 심한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네, 가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가세요. 저림이 점점 심해지거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 발뿐 아니라 다리 위쪽이나 손까지 올라오는 경우, 발에 힘이 빠지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경우, 통증이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심한 경우, 발에 상처가 생겼는데 잘 모르셨던 경우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도 손발 저림이 지속되면 전문의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병원에 가면 신경전도검사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경이 얼마나 손상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을 해도 얼마나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신경 회복은 빠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에 비해 회복이 느립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처음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저림이 조금 줄거나 발바닥 감각이 조금 돌아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조금 덜 저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꾸준히 하시면 본격적인 회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 2주 동안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경이 회복되고 있어도 처음에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 아니에요. 작심삼일도 하고 포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건 다릅니다. 우리 건강, 우리 가족을 위한 겁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이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운동 중에 힘든 것은 없습니다. 다 앉아서 하거나 잠깐 서서 하는 것들입니다. 발끝치기는 누워서 합니다. 발목, 알파벳은 앉아서 합니다. 수건 위 걷기는 느리게 걷는 것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하세요. 발끝치기 1분만, 발목 알파벳 한 바퀴만 그렇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 발끝치기 3분, 아침 식사로 계란과 된장국, 오전에는 발목 알파벳 1번, 낮에 물 여러 잔, 저녁 식사 후 족욕 10분, 자기 전에 발목 아래 수건 받치기.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세대는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들도 다 해내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셨잖아요. 자식들 학교 보내려고 고생하셨잖아요. 이건 그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여러분과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돌아옵니다.